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 사장도 근로자도 불안이라는 요게 근로시간을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정부 측 개정안인데, 자 보세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단축의 부정적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깎이는 월급이 더 힘들어. 중소기업 업주 문 닫아야 할 판, 구인난에 한두 명 채용도 힘든데 단축 근무 때는 수십 명 뽑아야 해. 정치권도 한 발짝 물러서 중소기업 대응 시간 충분히 주고 부작용 막을 대응책 찾아야.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일단 현재 6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뭐예요, 되게 그 뭐라 그러나,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쪽 아니면 정부 쪽이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아, 오랜만에 뭔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가 나와서 난 되게 즐겁네.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판으로 보여드리죠, 여러분. 자, 현행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브러쉬. 이게 낫지? 자, 근로기준법상요. 근로기준법상 한 하루의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한 주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근로 최대 12시간이에요. 최대는 생략할게요. 한 주 연장 근로가 12시간이고, 자,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이 있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잖아. 일단 그렇게 여기서도 가정을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총 근로시간은 곱하기 해서 40시간이 나와요. 이게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연장이나 그냥 추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냥 정말로 적당한 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건데, 자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요거는 휴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휴일이죠. 근데 뭐 주휴일 뭐 이란 개념도 있고 무급 휴일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휴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연장 근로라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월요일에 오전 9시에서 8시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죠. 그러면은 몇 시간이 총? 10, 11, 12, 1, 2, 3, 4, 5, 6 하면은 9시간이거든. 근데 여기서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지니까 총 8시간이 되는 거예요. 8시간 일했어요. 근데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총 12시간까지는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4시간 하고 금요일 날 4시간 하고 목요일 날 4시간 하면은 그 주는 더 이상 추가 근무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4시간 하든 뭐 3시간 하든 간에 어쨌건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몇 시간이죠?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이론인 거지.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또 어떻게 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이씨 이거 내 처음에 이걸 잘못했 아이고 씨, 처음에 이걸 잘못해버렸네. 확대 축소가 아니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더라? 크기 조정인가? 가로 똑같고 세로 1000 이렇게 500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52시간 동안 우리가 최대한 근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은 자 다시 또 적어볼게요. 월 아이씨 브러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근로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이고요. 뭐 그냥 정상이라고 편의상 적을게요. 정상이라 적고 연장 근로라는 게 있어요. 연장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열려일 날 우리가 계약한 대로 일을 했는데 그 계약 시간보다 이제 좀 더 많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회사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연장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연장 근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야간 근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일 근로, 휴일 근로라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근로들이 있는데 일단 연장 근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고 야간 근로라는 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 22세 6시까지인가? 아무튼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시간 동안 일했을 때는 이게 연장 근로든 아니든 간에 야간 근로로 취급이 돼요. 그 다음에 휴일에 근로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을 하면은 사실 그거는 휴일 근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휴일 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 근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 근로를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아요. 시간당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100원에 대해서 15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받냐면 150원 이상을 시간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시간당 100원이라면은 예를 들면 아시겠죠? 예를 들면 시간당 만원이다. 그러면은 정상 근로가 시간당 만원이면은 연장 야간 휴일은 시간당 15,000원을 15,0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 중에 자, 연장하고 휴일 근로가 문제입니다.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예를 들면 연장 휴일 근로라는 걸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실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사실 그게 잘 해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 해가지고 52시간을 한 주의 최대 근로 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사이 어떤 포함 관계를 사실 청문하에 놓은 어떤 근로기준법상 조문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읽어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우 포함된다는 경우는 자, 만약에 내가 40시간을 일을 했어 한 주에. 그리고 거기다가 월화수목금토는 일 안 했는데 토요일이 있잖아요. 토요일에 만약에 8시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에 또 8시간을 만약에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40 더하기 8 더하기 8이 되잖아.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은.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게 되면은 토요일에 8시간 일을 했을 때는 일요일날 8시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연장 근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12시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8시간, 8시간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합해봤자 4시간밖에 못 하는 거야. 8 더하기 3은 1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맞춰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상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서 휴일 근로가 휴일이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야,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우리가 40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동안 우리가 연장 근로에서 12시간을 더 했어. 근데 거기다가 휴일, 토일 남잖아. 토일 남잖아. 그 토일인데 하루에 연장해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인 거야. 아, 하루에 참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8시간 더하기 8시간에서 그거 합하면 얼마냐면은 52 더하기 16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68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편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연장 근로가 휴일 근로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기도 하고 68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그 연장하고 휴일 사이의 어떤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사이의 어떤 그 포함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법조문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그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걸 고용노동부에서는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6번 해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 이제 많은 작업장에서, 특히 이제 공장 같은 생산직 작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적은 사람을 가지고 많은 일감을 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거는. 뭐 사실 공장이 항상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52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장 근로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근무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개념이 8시간하고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은 8시간을 칠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래 계약했던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휴일 근로도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로의 일환으로 봐서 총 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68시간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68시간으로 해석하면 또 어떤 편법이 가능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직 노동자들 있죠.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이 제일 심한데, 생산직 노동자들, 예를 들면 공장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부려먹는 게 가능해져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부려먹는 게 가능해져요. 일단 여기서 보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은 8시간 부려먹고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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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까지 부려먹고, 여기서 다시 또 플러스 4시간 가능하고요. 그죠? 참, 4시간, 12시간 또 가능하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각각 또 8시간, 8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하루도 사람을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은 휴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연장 근로가 휴일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버리면은, 휴일에도 하루의 최대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걸 적용시킬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조금 더 편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휴일에는 하루에 24시간 전부를 노동을 시켜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시간,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12시간 더하기 그 휴일에 각각 8시간이 아니죠. 휴일에 하루 24시간 더하기 또 하루 24시간,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이냐면 100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게 가능하기도 해요. 일주일에. 편법상이지. 그러니까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휴일하고 연장근로의 포함관계를 이렇게 포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미친 짓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지, 참, 근로래.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68시간, 한 주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를 68시간하고 52시간 사이에 논란이 있던 거를 52시간으로 종결시키겠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아까 생산직 노동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생산직 노동자들 얘기예요. 아니다, 생산직 전에 첫 번째는 요게 유권 해석을 빙자한 어떤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충분하게 원래 법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52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68시간으로 해석해 놓고는,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52시간으로 줄여주겠다고 립서비스하고 있는 거지, 이기권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사실 지금 68시간과 52시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는 좀 문제들이 많아요. 엄밀하게는 이게 어느 게 맞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네, 찾아보니까 대법원에다가 이제 계류 중인 사건들도 몇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타당하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기도 하니까. 일단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주 해석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서야 그렇게 하는 거는 립서비스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불평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인데, 자, 생산직 근로자들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통 일을 합니다. 내가 유니온에서, 대구청년 유니온에서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 양반들은 한 달에 대략 190만 원을 받아요. 청년 노동자들이 한 달에 이쯤 받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직종, 예를 들면 뭐 서비스업 아니면 뭐 사무직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 근데 이 높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당 급여가 센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당 거의 최저임금을 받아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니까 19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거는 이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68시간에서 나와요. 68시간 해석에서 나온단 말이지. 편법 해석이지만은 쓸모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곧장 만약에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만큼 일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낮아져 버리면은 이 시간당 임금은 오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받아 버린다니까. 190만 원 사람들이 예를 들면 150만 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하게 생계가 급하지 않고 그냥 생계가 급한 사람들 아니라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지. 150만 원, 40만 원 줄었네? 괜찮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일 같은 거 구할 때, 그 뭐 시간제 근로자 같은 걸로 일하려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용돈 벌려고 일을 하냐라고 묻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용돈 벌려고 일을 하겠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를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금 바로 곧장 유권 해석을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68시간으로 일해오던 생산직 노동자들이 전부 다 불법적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당장 뭐 이번 달 임금은 그래도 치더라도 다음 달 임금부터, 아니면 뭐 면책 기간이 끝나는 기간부터 쭉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거의 준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급, 시간당 급여나 아니면 월급을 충분히 생활 수준으로 높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이번엔 기업의 입장인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람 한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원래 있던 노동자들한테 1.5배 임금을 주고 나서, 원래 있던 노동자한테 휴일 근로든 뭐 연장 근로든 간에 1.5배 뭐 이상의 뭐 가상 급여를 주고 나서 일을 시켜왔어요. 사실 그게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거든. 그렇게 해서 써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68에서 52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평소에 생산하던 양에 사실 이 원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양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실 공장을 굴려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새로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더 쓴단 말입니다. 돈을 더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기업들은 모르지.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 그렇게 사람을 예를 들어 한두 명 더 뽑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럴 사람들을 다 뽑을 돈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설령 지금 한 주 68시간이라는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어떤 편법적인 해석이 말 그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편법적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의 노동 생태계를 구축해온 면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삶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내쫓는 것만이 정부의 정책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법리라는 게 너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조율하면서 특히 이거는 형사법도 아니잖아요. 형사법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튼 근로기준법은 이제 형사법 그런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이제 유권 해석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정책을 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난 하고 싶은 거지. 조선일보에서 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들이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장도 근로자도 불안하다 이렇게 기사를 떡 내놨는데 얘들 기사에는 이런 면들이 분석돼 있지 않아요. 기업들이 힘들 수 있지. 근데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에서 그치면 안 되지, 개새끼들아.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직 근로자들이 특히 68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적게 일하고 싶겠지. 당연히 적게 일하고 싶겠지. 여러분 5시간 일해서 100만원 벌고 만약에 10시간 일해서 100만원 벌면 어느 쪽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5시간 일하겠죠. 나도 똑같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새끼들은 그런 얘기를 적냐? 안 적거든. 조선일보 새끼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준한다는 얘기를 적냐? 안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침 또 오늘 내 저녁에 이것 때문에 뭐 발표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쭉 정리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기사를 봐서 내가 빡쳐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씨발 모르겠다. 영상 끊자.